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고객 예탁금 화면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시장이라든지 혹은 코로나19 이슈라든지 기타 아시면 좋을 것들, 그리고 저도 또 매일의 시장을 마감하고 살펴보면 좋을 것들에 대해서 가끔씩 먼저 언급을 하고 설명을 드리는데요. 예탁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8월 31일 기준으로 예탁금이 무려 60조를 돌파했습니다. 단 며칠 만에, 하루만이죠. 어떻게 보면 54조 7천억에서 60조 5천억이 된 게 하루인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아마도 카카오 게임즈의 청약에 대한 이슈가 조금은 있지 않는가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기사를 살펴보니까 최종 경쟁률이 1525대 1이라네요. 그래서 1억 원 넣으면 5주 정도를 배정한다라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는 뭐 이 정도 금액의 돈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물론 뭐 투자되어 있는 금액은 일부 있습니다만 현금으로 이렇게 들고 있어서 바로 청약을 받기도 쉽지 않고, 더군다나 받았을 때에 애지간한 수량을 받지 않고서는 사실 그만큼 수익이 날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공모주를 공모해서 청약을 넣어가지고 받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다만 그런 종목들이 상당히 상승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충분한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슈팅이 나올 지점쯤 이렇게 매매를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장에서 많은 분들이 최소한 손해를 안 보고 투자를 하시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좀 반영되어 있는 게 아니냐. 아울러서 그런 의지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만큼의 자금도 운영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구나라는 걸 보면서 참 대단하다는 좀 생각을 합니다.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그만큼 이렇게 어쨌든 뭐 1억에 한 5주 배정되고 나서 남은 금액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시 반환을 받아요. 청약해서 만약에 청약 안 된 금액들은, 그러면 그 금액들은 어쨌든 뭐 예탁금으로 남아 있을 부분이 일부분 있을 것이고, 다시 주식시장에 또 들어올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장에서 계속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인사이트가 있고 실력이 있다면, 그런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자금들과 함께 더욱더 시장을 좀 끌어올릴 수 있는, 그리고 끌어오르는 종목들을 선별해서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향후에 좀 긍정적인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은 기회를 좀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그렇고 코로나19 이슈, 그리고 여러가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부분들이 바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투자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주식을 바라보시는 분들이 늘어나는 것을 보면, 아마도 향후에는 확실히 최소한 이 정부에서는 부동산보다는 주식 쪽으로 좀 투자를 하는 게 어느 정도 수익률 면에서나 향후에 조금 더 뭐라고 할까요? 좀 계좌를 좀 불리는 면에서나 여러모로 좋을 것 같다는 좀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어찌됐건 그만큼 지금 현재 예탁금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더불어서 신용융자 금액도 늘어납니다. 16조를 계속 지켜주고 있습니다. 제가 투자 한 10년 정도 가량 하면서 이렇게 엄청난 자금이 있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디테일하게 사실상 뭐 살펴보진 않았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말을 해주고 있고 유동성이 말해주고 있지 않나,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건 그렇고, 코스피도 지금 보면 전고점을 뭐 좀 이미 눌린 상태에서 다시 한번 전고점에 대한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외인들이 이 코로나19에 대한 이슈로 조금 매매를 좀 순매수를 좀 안 해주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워낙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있으면서 아무래도 리스크 해지하는 차원에서는 우리 시장에 지금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개선된다라고 하면 더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인과 기관이 오늘 순매수를 해주면서 거진 양 주체가 합으로 한 2천억 가까이 샀습니다. 외인 같은 경우에 1,500억 순매수했고요. 기관은 450억 순매수를 했는데, 물론 2018년도에 그 최대 상승이었던 2018년 초에서 2017년 말에서 2018년 초 이쪽이죠. 930.01포인트까지는 못 갔습니다만, 전에 고점이었던 866.87포인트, 전에 고점이 그게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이 정도니까
860포인트 정도 됐었던 것 같습니다. 명확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가 863.80포인트가 장중 고가였는데 그걸 돌파하면서 오늘 최고가로 연중 최고치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 정말 강한 것 같고요. 이렇게 계속 정말 가면 전고점 930포인트였나요? 거기도 정말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좀 기대가 됩니다. 어쨌든 그런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매매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 한 축에 코로나19가 있고 그 코로나19에서 조금 가시화돼서 정말 실적이 나오고 유심히 살펴봐야 될 종목 중에는 아마도 SK바이오사이언스의 CMO, CDMO가 관련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 종목인 SK디스커버리 그리고 케미칼, 우 이런 종목들이 좀 지켜볼 만한 종목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됩니다. 계속 말씀드려가지고 이 종목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뭐 차치하고 차트만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디스커버리를 말씀을 드리자면 중요한 자리는 계속 지켜주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찌됐건 거래량이 터지면서 양봉을 세웠던 이 상단, 그러니까 6만 7, 8천원 정도는 조정을 좀 받으면서 충분히 지켜줬고요. 그리고 이렇게 갭뜨면서 캔들이 나왔던 요 하단 라인, 이렇게 이 두 개의 캔들의 하단 라인도 여전히 잘 방어가 되고 있고, 상승 후에 음봉이 좀 나오면서 살짝 조정을 받고 있긴 한데 제 생각에는 이제는 빠져도 72,000원 정도 라인까지 빠지는 게 맥스고 더 이하로는 빠지지 않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5이평선 정도 터치해주는 수준에서 조정을 좀 마감하고 다시 한번 상승 쪽으로 추세전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됩니다. 근데 어느 정도 밀릴지는 장중에 보면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5이평선 그리고 양봉의 이 하단, 몸통의 하단 정도 라인인 72,000원 정도 라인까지 만약에 빠진다면 그때는 오히려 매수할 수 있는 찬스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 매동을 봤을 때에는 어찌됐건 외인이 이틀 정도 순매도를 해줬습니다. 순매도 좀 해주고 그걸 기관에 좀 이렇게 받아서 가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 기관에서는 순매수를 지속적으로 좀 하고 있다는 게 좀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 외인들이 조금 더 세게 들어오면서 이 종목에 대해서 좀 순매수를 해준다면 더 강하게 좀 갈 수 있겠는데, 여전히 뭐 코스피 시장에서 외인들이 조금 순매도를 지속적으로 좀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게 조금 아무래도 이 종목 자체도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다만 거래량이 거의 없는 이런 음봉의 움직임은 저는 크게 어떤 이슈가 될 만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이때 들어왔던 이 거래량 크게 터지면서 들었던 이 자금들은 제가 생각하기 견해로는 이탈 없이 지금 현재 오히려 보유하면서 다시 한번 상승 쪽의 움직임을 만들어 가는 중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좀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이 정도 라인인 77,000원 정도에서 거래량이 좀 터지면서 이 윗구간에서 좀 놀아준다면 훨씬 더 빠르게 브론즈 밴드 상단을 터치해 준다라거나 아니면 그 이상의 움직임, 그러니까 브론즈 밴드 상단은 현재 상황으로는 이 음봉의 몸통과도 같거든요. 그러면 봤을 때에는 이렇게 쳐보면 이 몸통의 상단이 88,000원 정도 되고요, 브론즈 밴드의 상단은 거진 동일합니다. 그래서 요 라인대가 굉장히 좀 중요한 구간이 아니겠느냐. 여기를 돌파를 해줘야 더 윗구간의 상승을 도모할 수 있겠다 좀 판단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정말 레벨업을 하면서 아마 10만원도 터치해 주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그 연도로 따진다면 근래에 엄청나게 상승을 한 것은 맞습니다만, 최근에 가는 종목이 더 가고 유동성은 오히려 고가를 점점 뚫어내고 탈환하는 움직임에서 더욱더 시세가 분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에는 저는 아직은 이 종목을 더 지켜보는 게 맞다. 충분히 지지해 줄 수 있는 라인은 지켜주면서 오히려 여기를 잘 지켜주면서 다시 레벨업하고 여기를 좀 지켜준다면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좀 그런 움직임이 나와주지 않겠느냐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뭐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지 않냐 생각이 좀 됩니다.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에는. 다만 과연 시선이 이 종목이 다시 한번 수급이 쏠리려면 어떤 기사가 나오면서 어떤 재료가 터지면서 갈 것이냐, 그거에 대한 부분들이 되게 궁금하고 좀 기대가 됩니다. 어떤 식으로 움직이게 될지.
어쨌든 실체가 있는, 예를 들면 뭐 임상 2상 3상 진행해가지고 바이오사이언스가 직접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서 노바백스라든지 아스트라제네카, 그러니까 뭐 소형 제약사가 아닌데 이제 그런 회사에서 정말 전 세계적으로 그 CMO, CDMO를 통해서 약품을 생산하는 거를 지금 어떻게 보면 계획을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국지가 좀 큰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좀 조정 후에 디스커버리라든지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라인까지 더 상승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근데 어느 정도까지 갈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최소한 좀 전고점에 돌파에 대한 기대감은 한번 가져가도 되지 않겠냐, 이런 좀 생각을 해봅니다. 이틀 정도 거래량 없이 조정을 받았는데요, 뭐 크게 이슈 없고 특별한 어떤 자금이 필요하시지 않다면 좀 더 지켜보면서 들고 가시는 게 맞다라고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나 좀 안 좋은 악재가 뜬다거나 그런 어떤 리스크한 부분이 생긴다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디스커버리 U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는 우선주는 죄송합니다.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좀 가볍다 보니까 빨리 상승하고 세게 갈 수는 있지만 떨어져도 또 엄청나게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선주 투자를 잘 안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디스커버리 U 같은 경우에는 딱 지금 양봉 세워놓고 여기를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이 정도 라인인 것 같습니다. 여기를 잘 지켜주면서 조정을 잘 받고 있고, 이 조정의 끝에는 전고점에 대한 움직임이라든지, 이거 좀 지워야 되겠네요. 두 개를 겹쳐서 했네요. 그 전고점이라고 하면 한 요 정도겠죠. 장중 고점이니까요. 근데 사실상 종가 기준을 보면 한 이 정도가 고점인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라인은 다시 한번 돌파하려고 하는 시도가 나올 것 같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하나의 묶음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디스커버리, 케미칼, 바이오사이언스, 아스트라제네카, 노바백스, 이런 기사들이 전부 다 임상에 대한 부분, 그리고 시판에 대한 부분들이 기사가 뜬다라고 하면 바로바로 좀 그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최근에 아주 강하게 갔던 종목들은 오히려 호재가 나와도 조금 세게 못 가는 경향이 있고, 좀 약간 듣보잡이었는데 이슈 달고 코로나 이슈 달고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실체가 있고 실제로 움직여 줄 만한 종목들이 저는 움직일 거라고 좀 봅니다, 종국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셨으면 좋겠고요. 우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매동은 특별한 이슈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뭐 볼 건 없을 것 같고, 어쨌든 이 정도 라인에서 잘 지켜준다라고 하면 여전히 지켜볼만 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역시 이 거래량에서는 크게, 이 캔들에서는 크게 거래량이 터지지 않았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상승할 때 터진 이 캔들에 대한 거래량, 이것들이 좀 찐카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좀 유효하다, 홀딩이, 그렇게 좀 보고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딱 봐도 지금 상승하고 나서 다시 돌파해주고, 여기서 조정이라는 게 차트로 봐도 딱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언제 그 조정의 그 라스트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얘도 보면 요 정도 라인대를 이제 다시 한번 돌파해주고 시도를 해주면서 아마도 역시 브론즈 밴드 상단을 한번 쳐주고 그 후에 어떤 더 상승을 하든 조정을 받든 도모해주지 않겠느냐,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지속적으로 좀 지켜볼 만한 종목이라고 보여지고요. 워낙 많이 상승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가 조정 없이 계속 갈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조정을 받는 게 좀 조정 받으면서 소화할 거 소화하고 또 레벨업 시키는 게 더 낫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여전히 유심히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디스커버리와 케미칼을 봤을 때 그러면 어디에다가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봐야 될까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은 리스크 해지 차원에서는 좀 덜 무거운 종목, 그리고 영업이익이라든지 뭐 당기순이익 뭐 대비해서 그래도 시가총액이 좀 덜 큰 종목을 보면 그건 디스커버리고요. 다만 시장에서 더 잘 알고 있고 조금 더 강하게 갔었던 종목은 케미칼이고, 그런 부분들은 이제 개개인의 어떤 투자에 대한 성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뭐 판단하시겠습니다만, 저는 조금 혹시라도 안 좋은 악재가 터져서 빠지더라도 디스커버리가 좀 덜 빠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뭐 디스커버리 쪽이 조금 더 그래도 세게는 못 갈 수는 있지만 리스크를 좀 해지할 수는 있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우선주하고 보통주 중에서는 우선주가 조금 더 위험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고요. 다만 뭐 위험한 만큼 또 그 어떻게 보면은 돌아오는 수익은 더 높을 수 있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우선주는 잘 해보질 않아서
조금 조심스럽게는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뭐 전적으로 제 사견입니다. 그리고 케미칼 우 같은 경우에도 다시 세게 쳐주고 밀어준 다음에 다시 한번 이쪽 라인을 지금 돌파하려는 시도가 조금씩 양봉 나오면서 하고 있죠. 아마도 23만원 4만원 정도까지 터치가 되면 여기서부터는 이 전 장중 고점을 뚫기 위해서 강하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세게 한번 칠 수 있는 움직임이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차트상으로는 굉장히 그림이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조정 후에 자연스럽게 지금 다시 끌어올리려고 하는, 눌렸다가 다시 나오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이 네 종목에서는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서는 지금 아주 안정적으로 지금 버텨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 네 종목은 필히 좀 보시면서 이런 식의 차트에서는 어떻게 가는지, 나중에 진짜 이게 상승하고 나서 돌이켜 봤을 때 아 진짜 가는구나, 이런 차트가. 그런 거를 사실 하나씩 둘씩 자기만의 어떤 감이라고 할까요, 어떤 그 패턴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을, 물론 패턴이 100% 맞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익혀가면 익혀갈수록 조금 매매할 때 더 도움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랬을 때 어떤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이런 차트를 좀 좋아하기 때문에 지켜보시면서 어떤 식으로 갈지 살펴보신다면 상당히 좀 투자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케미칼 우 같은 경우에는 지금 9월 1일 날에 32억 정도 들어오고 9월 2일 날에 한 3억 정도 들어오고 나서는 개인들 물량만 소화하고 지금 전혀 이 매동상으로는 뭐 외인의 이탈이라든지 그런 게 없어 보입니다. 그만큼 이 케미칼 우는 상당히 좀 매동이 괜찮네요.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케미칼도 한번 볼까요, 매동을? 케미칼 쪽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케미칼 쪽도 오히려 디스커버리보다는 매동만 보면 케미칼이 훨씬 더 좋다고 볼 수 있겠네요. 왜냐면 외인들이 거진 5일 순매수한 금액이 만만치 않은 금액이거든요. 기관도 거진 한 160억 가까이 샀기 때문에 케미칼과 케미칼 우가 조금 더 먼저 움직여주고 디스커버리 우가 따라가는 형상으로 나갈 수도 있겠고,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뭐 최근 시장에서는 지수에 대한 언급을 하는 것이 크게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제가 매번 지수에 대한 언급을 드렸었는데, 지수가 좀 밀리고 빠질 때가 있더라도 오히려 개별 종목들 몇몇은 날아가고 막 이런 자금이 많다 보니까, 옛날에는 상태 안 좋았을 때는 어땠었냐면, 어떤 종목들이 막 상한가를 가요. 그러면 어떤 종목군이, A라는 어떤 테마가 가지고 있는 종목군이 가면 또 다른 테마는 쫙 빠져요. 그리고 그 테마가 또 뜨면, 그 테마가 또 빠지면 또 다른 테마가 또 가고, 이렇게 자금이 팔아서 돌고 또 팔아서 돌고 이렇게 하는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얘도 가고 쟤도 가고 저쪽도 가고 이쪽도 가는 이제 그런 움직임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참 대단하다 생각이 들고, 이런 시장에서 사실 최대한 먹을 수 있는 먹어줘야 되는데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확실히 전보다는 수익 내기가 좀 쉬운 시장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9월달에 8월만큼 과연 잘 줄 수 있을지, 시장에서 그런 것들은 좀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켜봐야 되겠죠. 네, 어찌됐건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네 종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금 뜸들이는 느낌이 있거든요. 조금 더 지켜보면서 얘가 어떤 식으로 돌아갈지 한번 살펴보신다라고 하면, 너무 섣불리 이렇게 보여 계신 분들이면 지겨워서 파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들고 가시면서 인내심 있게 한번 보시면 어떨까, 이런 좀 생각을 합니다. 저도 유심히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